그날 밤 도시는 너무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이 이렇게 불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평소라면 새벽 2시에도 꺼지지 않던 휴대전화 알림은 단 하나도 울리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음, 멀리서 흐르던 노래 소리, 취객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한순간에 잘려나간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도시 전체의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 같았다. 텔레비전을 켜자 화면은 검은색이었다. 라디오를 틀어도 잡음만 흐를 뿐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이트도 열리지 않았다. 메신저는 읽음 표시만 남긴 채 더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켜졌다.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익숙하지만 지나치게 단정한 목소리였다. 감정도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연습해온 사람처럼 정확한 호흡으로 문장을 잘라 말했다. 금일 00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의미를 갖지 못한 채 흩어졌다. 계엄. 그 단어는 교과서 속에만 존재해야 할 단어였다. 과거의 페이지, 흑백 사진 속 군인의 얼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단어. 하지만 그날 밤, 그 단어는 현재가 되었다. 모든 집회와 언론 활동은 즉시 중단됩니다.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은 국가 안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군은 치안 유지를 위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목을 조여왔다.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숨통을 좁혀오는 느낌이었다. 창문 밖에서 낮고 둔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진동, 아스팔트가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금속성 마찰음은 그것이 군용 차량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장갑차가 지나갔다. 천천히, 너무나 여유롭게, 마치 이 거리가 이미 자기들 소유라는 듯.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못했다. 베란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가 즉시 다시 닫는 것이 보였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보았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그저 들킨 아이처럼 얼어붙은 눈빛.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시위도 저항도 혼란도 아닌 완벽한 성공이라는 걸. 총성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비명이 없다는 점이 더 끔찍했다. 모두가 너무 빨리 이해해버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생각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걸. 새벽 3시, 대통령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배경에는 태극기와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웃지 않았고 그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질서는 회복될 것입니다. 자유는 잠시 유보될 뿐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더라도 아침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해는 뜨겠지만 그건 어제와 같은 아침이 아닐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체포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 싸우지도 못했다. 그저 침묵에 성공당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 나라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알람 없이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된 아침이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시계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은 회색으로 잠겨 있었다. 화면 상단에는 새로운 문구가 떠 있었다. 국가 안정기간 중 개인 통신은 제한됩니다. 문구는 친절했고 아이콘은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업데이트처럼.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움직임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구도 속도를 내지 않았다.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모두가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는 군인이 서 있었다. 소총을 들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방아쇠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민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지도 막아서지도 않았다. 다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너무 정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계엄 기간 중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신원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협조는 국가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출근을 해야 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어느새 선택지에서 사라져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무실 구조가 바뀌어 있었다. 책상 사이 간격이 넓어졌고 벽 쪽에는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누가 설치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팀장은 출근하자마자 말했다. 오늘부터 회의는 없습니다. 업무 외 대화는 자제해 주세요. 점심시간에도 개인 좌석에서 식사합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웃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웃음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사무실 한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니, 소란스러워지려다 바로 조용해졌다. 한 직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어제까지 분명히 앉아 있던 자리였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미완성 문서가 떠 있었다. 어디 갔대요? 누군가 아주 작게 물었다. 팀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개인 사정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었다. 그날 오후 사내 메신저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계엄 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는 국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광고판에는 연예인 대신 군복을 입은 인물들이 걸려 있었다. 질서는 자유를 지킨다. 침묵은 안전이다. 협조는 애국이다. 누군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편의점 불이 꺼져 있었다. 유리문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국가 지침에 따라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유 없이 그냥 다음으로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들어오자 텔레비전이 자동으로 켜졌다. 화면 속 앵커는 웃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 덕분에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억누를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조용히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옆집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의자 끄는 소리, 낮은 목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완벽한 정적.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기 전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사라지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계엄, 사흘째의 밤이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더 끔찍하게 계엄이 선포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정부는 갑작스럽게 선거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새벽 6시였다.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 전, 현실과 꿈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 텔레비전 화면에는 국기와 함께 국가안정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이 떠 있었다.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위원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앵커는 또박또박 말했다. 국민 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합니다. 그 문장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가 끝난 사안처럼. 이번 선거는 국가안정특별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소화. 그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고 모두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점심 무렵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화면에는 단 한 명의 얼굴만이 떠 있었다. 영부인.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 과하지 않은 진주 귀걸이, 정확히 계산된 화장.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카메라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문장을 읽는 듯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누군가는 버텨야 했습니다. 인터뷰는 질문 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정치는 갈등이 아니라 관리여야 합니다. 국민은 선택으로 지치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화면 하단에 작은 자막이 떴다. 단독 후보 출마. 사무실에서는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후보는 없나요? 팀장은 키보드를 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물이 없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계엄 이후 정당 활동은 잠정 중단 상태였고 언론은 안정기간 협조를 이유로 모든 정치 관련 토론을 중단한 지 오래였다. 후보가 없다는 건 누군가를 탈락시킨 결과가 아니라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지운 결과였다. 며칠 뒤 거리에는 선거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안정을 선택하세요. 혼란은 끝났습니다. 국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포스터 속 그녀의 눈은 언제나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옆을 보지도 않았다. 마치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존재하는 시선처럼. 선거운동은 조용했다. 유세 차량도 확성기도 없었다. 대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늘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고 같은 톤으로 말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선택의 부담을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고맙다는 말과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같은 순간에 떠올랐다. 투표 방식은 간단했다. 찬성 또는 불참, 반대는 없었다. 불참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에는 조용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불참자는 국가 안정의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학교 체육관이었다. 군인이 입구에 서 있었고 자원봉사자 대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내를 했다. 기표소 안에는 단 하나의 칸만 있었다. 나는 펜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작은 네모 칸이 이 나라의 마지막 숨구멍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날 밤, 개표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투표율 87%, 찬성 99.6%. 앵커는 웃으며 말했다. 국민의 압도적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선거는 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종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부인은 그 의식의 얼굴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화면 속 그녀는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주 천천히, 너무 완벽하게. 그 고개 숙임이 감사의 표시인지, 승리의 인사인지, 아니면 작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이 나라는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당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침착한 지도자라고 불렀다. 혼란을 끝낸 얼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계엄 이후 국가 기록 보관소의 하위 서버에서 삭제되지 못한 몇 개의 파일이 발견되면서 그 이름은 다른 의미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속삭임은 늘 가장 안전한 언어였으니까. 그 파일들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이었다. 형식이 맞지 않았고 날짜가 어긋나 있었으며 서명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들려고 너무 열심히 손을 댄 흔적 같았다. 학력 기록이 첫 번째였다. 입학 연도와 졸업 연도가 맞지 않았고 동시기에 존재할 수 없는 두 장소에 그녀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했다. 해외 연수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로고를 달고 있었고 논문 목록에는 실제하지 않는 학술지가 끼어 있었다. 문제는 그걸 지적한 사람이 이틀 뒤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해고되지 않았다. 체포도 아니었다. 그의 인사 기록에는 단 한 줄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본인 요청에 의한 장기 휴직. 그 문장은 너무 완벽해서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공식 사진들은 놀랍도록 일관되어 있었다. 나이도, 각도도,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20년 전 사진과 현재의 영상 속 얼굴이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의의 이름으로 작성된 수술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단순한 미용이 아니었다.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는 기능적 개입, 불안 반응, 억제, 동공 반사 안정화. 의학적 목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그 목적은 인간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에 가까웠다.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은 늘 같은 각도로만 올라갔다. 분노도, 당황도, 죄책감도. 그 얼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무속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없었다. 대신 일정표의 공백이 말해주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항상 비공개 일정. 그 시간대에 국가안정위원회의 결정들이 집중적으로 내려졌다. 익명으로 남은 경호원의 진술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고 그저 확인받는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질문은 없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싫어했다. 여론조사도 통계도 신뢰하지 않았다. 대신 꿈 이야기를 믿었다. 날짜와 방향, 색과 냄새. 오늘은 북쪽이 불길해. 이 이름은 쓰지 마.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경력이 끝났고 어떤 이는 기록에서 지워졌다. 네 번째는 돈이었다. 주가 그래프는 정직했다. 그녀의 측근 계좌와 특정 기업의 주가 상승 시점은 너무 정확하게 겹쳤다. 문제는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기업이 국가 안정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었다. 조사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그날 이후 그 기업의 로고는 공공기관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학력 위조, 얼굴의 인공성, 무속에 대한 집착, 비정상적인 자본 흐름. 각각은 그저 논란이었다. 하지만 함께 놓이면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쓰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는 존재. 그녀는 잔인했다. 그러나 그 잔인함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명령은 늘 부드러운 문장으로 내려왔다.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 말 뒤에 사람들은 사라졌다. 울음도 항의도 없었다. 그저 자리가 비었고 기록이 정리되었으며 다음 날 뉴스는 평온했다. 취임 후 첫 달. 그녀는 단 한 번도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모든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누가 필요하고 누가 불필요한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하려 들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해는 질문을 낳고 질문은 위험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기록을 덮으며 이 생각을 했다. 이 나라는 괴물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괴물을 합법으로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완성의 얼굴이 바로 영부인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지워진 이름들이 늘어났다. 회의실에서 빠진 좌석, 명단에서 사라진 서명, 뉴스 자막에서 잘린 한 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모든 삭제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상하게도 사라지는 이름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법을 말하던 사람들, 선거를 기억하던 사람들, 정상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놓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목록의 끝에는 늘 같은 빈칸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떠올린 이름, 전 야당 대표. 그의 사진은 사라졌고 인터뷰 영상은 재생되지 않았으며 그의 과거 발언은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없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워진다는 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신호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분은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대. 기다리라는 말만 남겼다더라. 소문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멀리 퍼졌다. 어떤 공원, 어떤 카페, 어떤 골목.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녀는 이 움직임을 기운의 소란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건 기운이 아니었다. 기억이 모이고 있었다. 지워진 이름을 중심으로 지워지지 않은 질문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혼자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 그리고 그 말은 아주 조용히 도시의 밑바닥을 타고 퍼졌다. 다음 장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제도는 실존 인물 및 실제 역사와는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만은 허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만약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약 민주주의를 당연하게만 여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워진 이름을 중심으로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전 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조용히 규합되는 민주주의 세력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도 외치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서사와 질문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는 더 깊고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